자, 잘 보이시죠, 여기? 네. 어,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녹음 중이라서. 지금 저몇 시부터? 자, 오늘 교육 주제는 Self-Treatment of Mid-Thoracic Dysfunction이라고 해서 Mid-Thoracic 하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 중흉추라고 하잖아요. 중흉추의 Self-Treatment 하면 뭐예요? 이제 스스로 자가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a key link in the body axis라고 나와 있는데 body axis 하면 이제 몸의 축이잖아요. 몸의 축에 이 key link랍니다. key link 뭐가 mid thoracic이.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서론이 나오는데 이 서론 인트로덕션에서 보면 중요한 게 왜 중흉추가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흉추가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가? 여기 있는 내용을 영어로 읊어드린다기보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논문 자체가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이 인간의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거예요. 앉아 있는 생활 이런 것들이 직립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대 사회에서 봤을 때 이런 자세가 흔하잖아요. 이런 자세가 중흉추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좋으시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흉추와 늑골은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흉추와 늑골 자체가 통증을 직접 만들어내는 경우는 드물대요. 여기서. 그러면 직접 통증을 안 만들어내면 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를 얘들이 이제 좀 지적을 하는데 얘들이 통증을 만들진 않지만 기능적, 생체 역학적으로 전신에 어떤 2차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톱니바퀴 보이시나요? 용산점은 이거 그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보입니다. 화면만 끄실까요? 아니다, 아니다. 용문점은 말 못하죠. 용문점은 컴퓨터죠. 자, 용문점 듣고 있나? 용문점 듣고 있나요? 답이 없는데. 용문점 한번 갔다 와 보시겠어요? 용문점 답이 없는데. 용문점 보이시면 댓글 글 남겨주세요. 답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건우쌤, 이거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네. 녹화 틀어놓고 어디 갔다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해보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톱니바퀴 모양 보이실 겁니다. 톱니바퀴에서 중간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거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미드소라식이 후만 형태로 돌아가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톱니바퀴가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신전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기어가 어떻게 맞물리냐에 따라 상하,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경추와 요추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능장애와 체인 구조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중흉추 기능장애는 T4에서 T8 구간에 걸쳐 후만이 증가한 형태를 얘기한대요. T4에서 T8 구간, 여기 나오시는 거 보이죠? T4에서 T8 구간. T4에서 T8 구간 이렇게. 네. 이 상태는 대부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제한된 자세로 앉아 있는, 특히 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많이 비롯된다. 이런 거는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라운드 숄더, 뭐 이제 버선목 증후군, 이런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과 하중 분산 방식 자체를 바꾼대요. 하중 분산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걸을 때, 뛸 때, 움직일 때, 운동할 때 이 하준을 분산하는 거를 정확하게 분산해주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척추 자체를 개별 부위로 나누어 보는 거를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흉추, 요추, 골반, 경추 두 개, 머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똑같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숨 쉬는 게 보이시죠? 숨 쉬는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이 미드소라식 T4에서 T8 구간의 기능 장애가 단순히 관절 정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담당하는 횡격막과 같은 핵심 근육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중흉추 문제는 국소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아이소메트릭한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호흡근을 포함한 전신 문제로 번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군요. 여기 있군요. 여기서 후만이 증가하면 가장 눈이 띄게 변화하는 부위 중 하나가 어깨라고 설명합니다. 어깨. 흉추가 굽어지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말리잖아요, 이렇게. 네, 말리게 되면서 팔, 상완골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지금 제 모습 보이죠? 네. 이렇게 말리면서 앞으로 팔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팔이 빠져나오고 팔은 어떤 회전 하겠어요? 내회전 되겠죠.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이제 근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 뭐 대흉근, 견갑하근, 광배근 같은 얘들의 이제 길이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만성적인 짧아질 때는 짧아지고 늘어날 때는 늘어나는 이런 단축되고 신장된 상태에 적응하게 된다. 얘들이 이제 그러면 이 근육들이 점점 기능을 잃게 되겠죠. 그 결과로 당연히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거고 어깨 기능에 제한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미드소라식 T4에서 T8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T4에서 T8에서부터. 다음에 할 때는 센터 내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히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상부 승모근의 긴장에 대해 오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상부 승모근의 과긴장은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이 결과라고 합니다. 결과. 어떤 것에 대한 결과냐? 앞으로 쏠린 머리와 어깨를 버티기 위한 보상 반응인 경우가 많대요. 상부 승모근의 긴장은.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이 뭐 긴장됐다, 과긴장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뭐 머리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머리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T4에서 T8 구간 mid소라식이 후만을 이루었기 때문에 얘에 대한 균형, 카운터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상부 승모근이 머리라는 가장 무거운 이 물체를 붙잡고 있기 위한 긴장 형태, 만성적인 긴장 형태에 놓인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임상에서 상부 승모근이 뭔가 과하게 긴장된 상태,
과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인 회원분들을 만났을 때 상부 승모근을 같이 중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드 소라식 부위에 이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도 같이 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얍. 안 된다고요? 잘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 right thoracolumbar erector spine hypertrophy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좌우측을 보면 이렇게 보셨을 때 이 erector spine 이 뭐죠? 척추 기립근의 이 불균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미드 소라식 부위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이런 좌우 불균형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밑에 보이면 이게 지금 이 사람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SCM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중흉추 후만이 증가하면 머리는 자연스럽게 몸통보다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죽게 되면 고개가 가만히 있을지언정 비교적 상대적으로 고개는 포워드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하부 경추라고 하면 C0, C1 반대쪽 아래쪽이겠죠. C7 이쪽이겠죠. 정상적인 전만을 잃고 대신 상부 경추 부위가 과도하게 신전됩니다. 상부 경추가 어디겠어요? C0, C1 뭐 요 부위입니다. 과도하게 신전되는데 이는 시선을 수평으로 유지하려는 신경계의 자동적인 보상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얘가 이렇게 밀리니까 얘가 고개가 신전된다고 했죠. 이렇게. 예. C0랑 C1 영역은 원래는 신전과 굴곡을 많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C0와 C1 영역은 이 크게 움직임을 가동성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2, 3, 4번이 우리가 고개 돌리고 굴곡하고 신전할 때 움직여야 되는데 C0, C1 영역이 만성적으로 들린 상태, 턱이 이렇게 들린 상태, 신전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임상적으로 저희가 흔하게 나타나는 목 통증, 상부 경추의 과신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상부 경추의 과신전이 일어난다, 목에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많이들 실수하는 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상부 경추의 과신전, 목 통증을 봤을 때 우리는 목에 집중을 하는데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놓친대요. 왜? 사실 얘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실제 원인은 중흉추의 가동성 감소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4에서 T8 구간의 움직임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부 경추가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거다. 우리가 이제 마이클 보일의 그 조인트 바이 조인트 보면 모바일 조인트가 있고 스테빌리티 조인트가 있는데 모바일 조인트가 만약에 움직이지 못하면 스테빌리티 조인트가 대신 움직여주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머리 전방 자세, 이 헤드 포워드 포지션은 턱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턱이 앞으로 이렇게 돌출된 상태에서는 입을 벌리는 동작에서 정상적인 가동성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턱이 들리면 우리 이제 만다브린이라고 하는 이제 아래 턱 하악이 이렇게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하악 턱에도 이게 이 관절이 있잖아요, 만다브린.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맞죠? 이렇게 갔다가 얘도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들려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가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턱을 벌릴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목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턱 벌리라고 해보면 턱 벌리면서 소리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턱이 막 이쪽으로 돌아갔다 저쪽으로 왔다가 막 딱딱거렸다가 막 이런 분들. 목에 정상 정렬이 흐트러진 분들은 턱에도 우리 하악에도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이제 턱관절 디스크 들어보셨죠? 자, 턱 옆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자, 제가 이때까지 받아본 회원분 중에 가장 통증도가 심했던 분은 허리 디스크도 아니고 경추 디스크도 아니었고 턱관절 디스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밥을 못 먹잖아. 밥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그냥 디스크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턱관절 문제는 상당히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임상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 턱이 소리가 많이 나고 이 부정교합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마다 소리도 나고 그리고 저 목도 불편해요 하는 분을 딱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턱이랑 목을 집중해서 본다기보다는 이 문제들은 출발점은 중흉추 T4에서 T8 구간에서 시작돼서 연쇄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슬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왔구나 이 사슬들이 그래서 이 중흉추, 경추 이 두 개, 우리 머리, 턱하악 이까지 연결되었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면 muscles imbalance associated with the T4, T8 dysfunction 보이시나요? 대답해 주세요. 네. 여기 보이시죠? shortened 하면 이제 suboccipitalis 이거 뭐죠? 후두하근이죠? pectoralis 뭐죠? 대흉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짧아진다. overactive 과활성되는 거 SCM, upper trapezius, 스켈레스 이게 이 머리 안에 있는 근육들이죠. inhibited 그러니까 이제 통제되는 거 DNF, lower trapezius diagram 이제 이 호흡근들도 같이 이렇게 억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친턱과 턱이 들린 자세도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이제 뭐 어떻게 relief, pain ref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사지 이런 게 아니고 호흡 패턴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 패턴의 변화. 중흉추 후만과 흉골, 치골 간의 거리. 흉골과 치골 간의 거리라는 이 공식이 있거든요. 흉골이 어디 있습니까? 흉골. 흉골병 어디예요? 여기죠. 보이나요? 치골 어디 있어요? 치골. 자, 치골을 바지 벗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줘, 주나. 선생님이 바지를 벗어가지고 주나 한번 보여줘. 치골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치골 어딘지 아시죠? 치골이 이 가랭이 사이 안에 중심에 진짜 보여주려고 있습니다. 흉골과 치골 간의 거리가 감소하게 된답니다. 중흉추가 뭐가 되면 후만이 되면 생각해 보면 그렇죠? 중흉추가 이렇게 후만되게 되면 흉골과 치골 간의 거리가 감소하게 되겠죠. 최단 거리로 짧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하부 늑골을 압박하게 됩니다. 하부 늑골. 하부 늑골 어디예요? 여기죠. 우리 이제 갈비뼈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쪽. 하부 늑골을 압박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 압박은 횡격막이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저해하겠죠. 하부 늑골 밑에 횡격막이 이렇게 돔 형태로 감싸고 있는데 하부 늑골이 압박되게 되면 횡격막이 펌핑, 이 펌프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횡격막의 기능이 억제되는 거죠. 횡격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은 보조 호흡근에 의해 이제 의존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보조 호흡근들이 뭐가 있을까요? 2차, 3차 호흡근들, 사각근, 어깨 거상근들, 상부 승모근들 근육이 과도하게 동원되면서 우리가 편한 1차 호흡근, 복식 호흡보다는 상부 흉곽 위주로 호흡 패턴이 변화하게 되겠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에 해당하죠. 네? 사무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 중흉추가 후만되어 있고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고 턱이 들려 있고 숨을 깊게 못 쉬고 짧은 숨 쉬고 이런 게 사실 대부분의 이 사무직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형태는 앉은 상태에서 흉곽이 옆으로 확장되지 않고 위로 들리는 방식의 호흡이 되거든요. 우리가 호흡할 때 이제 360도로 이렇게 갈비뼈가 움직이면서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부 늑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찌그러지게 되면서 위아래로 들리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각근이나 애들이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이제 숨 쉬는 걸 문제를 넘어가지고 몸통의 안정성, 근위부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물론 당연히 운동 수행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요추와 흉요추의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켈레너스 머슬 하면서 이제 사각근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암 abduction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흉추의 신전 가동성이 감소하면, 중흉추의 미토라식의 익스텐션 모빌리티가 감소하면 몸은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부위를 활용한대요. 다른 부위가 어딜까요? 다른 부위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요추 골반 부위의 경사도가 급증하게 된답니다. 경사도가 급증하게 되고, 또 위로는 어디가 있겠어요? 목이 있겠죠. 목. 이 경추에 대한 신전도도 급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추 신전력이 좋은 것과 요추가 꺾여 있는 건 다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요추가 꺾이는 형태인 겁니다. 요추가 꺾이는 형태. 예. 럼바를 봤을 때 1, 2, 3, 4, 5를 봤을 때 자연스러운 망곡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 세그멘트, 분절들만 가깝게 붙어버리는 형태가 우리가 꺾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꺾인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흉요추 기립근, 우리 이제 흉요추 부위에 있는 기립하는 이 익센서 머슬들이 지속적으로 과활성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면 이 근육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대해져 보일 수가 있어요. 흉요추 익스텐서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아니면 만져봤을 때 딱딱할 거예요. 오늘 한번 회원분들 중에 직장인 회원분들 오래 하신 분들 이 흉요추 부위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이 펠페이션 해보면 굉장히 딱딱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겁니다. 이거 뭐 거의 데드리프트 한 300 들겠는데 10% 정도로 딱딱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근육이 잘 발달해서 딱딱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피로도와 어떤 이 타이트닝이 연속되면서 이 그로 인한 이 근육의 비대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의 비대가 무조건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안 좋은 경우에도 비대가 일어나죠. 막노동 노가다 하시는 분들 허리 끊어질라 하는데도 막 허리 만져보면 뭐 엄청 따뜻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 뭐 50견 있으신 분들 어깨 만져보면 정말 막 이 삼각근 막 갈라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고 우리가 잘 발달하셨네요 하진 않지만 근비대가 안 좋은 쪽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형태는 어떤 거냐? 이제 실제로 미드소라식 중흉추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만다브린 이 부위가 보이시죠? 이거 왜? 홀리쉣. 이거 이제 이거 되네요. 여기 보이시죠? 턱을 아까 A에서 B를 보면 이 턱이 들려 있으면 입을 벌릴 수 있는 정도가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하악 턱의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마우스 오프닝 코디네이션 테스트를 했대요. 얘들이 실제로 한 거예요. 이거 연구기 때문에 얘들이 실제로 다 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냥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래요? thoracolumbar erector spine trigger point라고 합니다. 트리거 포인트. 이 흉요추 관절 부위의 트리거 포인트가 여기쯤에 있다. 장골릉에 이 선을 딱 그었을 때 고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골릉에서 선을 딱 그었을 때, 장골릉에서 일직선을 싹 그으면 요 정도 포인트가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L1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이제 12, 11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근육 불균형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중흉추 기능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근육 불균형. 대부분 우리가 이제 비교적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근육은 단축되고 과활성 상태가 되고 다른 근육들은 이제 사용 못하는 이제 prohibited 억제 상태에 놓인다. 이러한 불균형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일치하지 않냐? 통증은 보통 과부하가 걸린 조직에서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체인상의 다른 부위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턱을 못 벌리는 이유가 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체인, 다른 부위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통증 부위만 치료해서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죠? 저도 얘기를 할게요. 자, 스탠딩 암 엘리베이션 코디네이션 테스트도 막 한다고 하죠. 팔의 굴곡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A에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이 흉유추의 망곡이 잘 설정되어 있는데 이 B에서는 흉유추 부분에 후만곡이 크니까 요추를 꺾으면서 팔을 들려는 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팔을 잘 못 드는 이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에게 해당되겠죠. 여기서 기능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추 신전 가동성을 평가하기 위한 간단한 기능 검사래요. 서서 팔을 들어올리는 테스트가 제시된다. 이때는 벽을 기준으로 몸을 세운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합니다. 벽을 기준으로. 벽을 안 대고 하면 기준점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허리를 꺾는지 안 꺾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벽을 대고 손을 들었는데 요추 전만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팔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뭐예요? 미드소라식의 모빌리티가 부족하다. 미드소라식 부위의 후만곡이 많이 증가된 상태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테스트죠. 지금 당장도 할 수 있겠죠. 오늘 회원분들한테 해보시기 바랍니다. 벽에 기대서 팔 한번 들어보세요 했는데 팔 들면서 허리에 요추 전만도가 많이 증가한다. 이 사람은 지금 팔을 잘 못 들어서 허리를 꺾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보자면 중흉추 후만과 그로 인한 기능 장애에 대한 평가는 이제 통증 증후군을 평가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만더브린, 턱관절, 어깨, 경추, 요추 등은 모두 중흉체 문제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근데 여기 이 지금 논문 자체가 미드소라식이니까 미드소라식에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중흉추 기능 장애는 통증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는 통증의 근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드소라식 중흉추의 기능 장애, 신전력이 부족하고 후만곡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보여줄게요. 자, 너무 간단하게. 자,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자, 여기 지금 죄수 한 명이 엎드려 있습니다. 맞나요? 이 죄수 누군지 아시나요? 조원쌤인가? 송정곤 죄수라는 분이십니다. 예. 송정곤 죄수가 엎드려 있는데, 자, 미드소라식은 T4에서 T8 구간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네. T4에서 T8 구간이면 어느 구간이냐? 여기서 봤을 때 장골 능이 한 요쯤 있을 거고 이 사람의 맞죠? T4 여기가 그러면 이제 L1 정도 되겠죠?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 한번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점 있을 거고 맞죠? T4에서 T8 구간 한 이쯤 될 겁니다. 맞나요? 네. 네, 요쯤인데 여기에 후만 각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다면 우리는 얘들의 신전력을 상승시켜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전 운동을 해서는 얘들은 어차피 안 움직여요. 얘들은 어차피 안 움직이고 얘들만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애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위를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얘들의 움직임을 제한을 거는 겁니다. 얘들 움직임에 제한을 걸어버리고 지금 이 부위에 제한 그리고 얘들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인데 그 방법은 이 요가 매트를 요 구간들에 이렇게 놓게 되면 지금 보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엉덩이와 함께 이 후만곡을 그리고 있죠. 요추 그리고 골반이 후방경사 요추가 후만곡을 이렇게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크게 보게 된다면 어떤 형상이 이루어져 있냐 몸이 전반적으로 살짝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둥글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자세가 셋업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셋업 포지션에서 우리는 신전 운동을 할 거예요. 익스텐션을 시킬 건데 익스텐션을 시킬 때도 중요한 요소는 몸 전체를 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냐? 이 고개, 이 고개를 와 상부 가슴을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머리와 상부 가슴을 위로 든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 뒤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로 들어버리면 엉덩이를 쥐어짜면서 요추까지 그냥 다 들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얘를 상부 머리와 상부 가슴 쪽을 뒤로 당긴다. 이렇게 가면 얘들이 이렇게 익스텐션 포스가 나오면서 들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얘들을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시켜보면 차이가 나와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 머리와 이 부위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힘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동적으로 작용하는 이 조인트들은 이 조인트들이 되겠죠. 이 조인트들이. 우리가 말하는 T4에서 몇 번? T8번. 이 조인트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밑에도 한번 또 보시면 이렇게 손을 머리 위로 끼는 이유는 좀 더 이제 이 밑소라식 부위의 신전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손을 위로 이렇게 머리 위로 깍지 끼게 되면 팔이 이제 가쪽 돌림, 외회전 되면서 날개뼈가 어떻게 될까요? 갈비뼈에 붙게 되겠죠. 날개뼈가 갈비뼈에 가깝게 붙게 되면서 스캐뷸라는 좀 더 안정적인 포지션에 놓이게 되고 이 밑소라식을 사용하기 좋은 이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형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전설의 코치, 이분 누구세요? 이 전설의 보입니다. 그죠? 이분이 전설의 코치죠. 보입니다. 예. 전설의 올림피안 코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시티 드로우를 하고 있을 때 회원분의 이 부위 어디에요? 여기 L 요추 1, 2, 3 부위에다가 이 무릎을 갖다 대게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이 요추 부위는 고정되게 되겠죠. 이 사람이 얘를 움직일 수는 없게 된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이 물체를 당기면서 가슴을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신전력은 요추 럼바 익스텐서보다는 이 럼바 익스텐션 위쪽 T 에리어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에리어에서. 그래서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다. 요거는 초보자들보다는 운동을 조금 하신 분들에게 시키는 걸 권장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느낌을 이 부위를 어떻게 움직이라고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탈주하셨나요? 국도원 트레이너 탈주했나요? 잘 안 보여서 가까이 봤습니다. 오케이. 팀장님, 징계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이동 면 징계 조치를 바로 내려버리겠습니다. 사유서 제출. 이렇게 보셨을 때 사직서를 제출할게요. 그거 안 돼. 뭐 별거 아니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도 제가 뭐라고 있습니까?
제가 아니고 이 멋진 코치 선생님께서 이 어퍼 클래비컬 에리아에다가 손을 대고 여기다가 손을 대고 갖다 꺾는 것 같죠? 이렇게 표정을 보면 너 네. 죽어봐 이렇게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힘을 주고 꺾어버리면 이거 바로 환불 나옵니다. 힘을 주고 꺾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터치를 해주면서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시고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 오신다라는 느낌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 지금 이 송 트레이너가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다면 고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개가. 밀려 있습니다. 당겼습니다. 네, 당겨 턱이 어떻게 돼 있어? 이거 핀인 만다브린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갔다가는 잘못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턱이 요렇게 전방으로 살짝 나와 있어서 고개가 경추가 자연스러운 만곡을 찾으면서 고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요렇게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이거 롱풀 포지션 가져갈 때 예. 한번